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 서해안과 정읍, 장수 등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눈과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쌓일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정읍역 광장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는 정읍역을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정읍시가 관광센터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에 새롭게 단장한 정읍 종합관광안내센터와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건물 위에는 홍보 전광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지어졌지만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센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읍역 광장에 설치한 이 건물 때문에 정읍역이 보이지 않는다며 계속 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정읍역을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저 밖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꼭 설치를 여기다 했는가.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걸랑이에요, 저거요. 저거 장사 안 됩니다, 저거. 건물만 갖다 우뚝 세워놨을 뿐이지. 결국 정읍시는 지난달 관광안내센터를 정읍역 2층으로 옮겼고 기존 건물은 3월까지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거하는데 1억 원, 또 전광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2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2006년 농산물 판매장에서 관광안내센터로, 그리고 이제는 철거되는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에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좋은 것에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로 남는. 정읍관광안내센터는 지난 14년 동안 3명의 정읍시장을 거치면서 숱한 논란만 일으키다 그동안 들어간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과 함께 사라지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정윤정입니다.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인 군산 지역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와 태양광 등 신재생 산업에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고 고용률도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아서 경제 상황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GM 군산 공장이 폐쇄된 지 1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았습니다. GM 군산 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장 개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할 일들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군산의 토종 기업으로 자리 잡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신을 포함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모두 42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업 유치에도 지난해 군산의 인구수는 27만 명으로 5년째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고용률도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아 군산 조선소와 GM 군산 공장의 폐쇄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가동에 들어가면 인구 감소세가 꺾이고 고용 시장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하고도 맞물려 가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업무 MOU한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기공식도 하고 공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는 4월에 있을 정부의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 연장이 이루어지면 경제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어서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이전에 33평으로 불리면서 중소형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전주 신도심에서 중소형 아파트 값이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이 아파트 17층이 4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말 에코시티에서
4억 원 이상에 거래된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4건입니다. 전주에서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4억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값이 최고 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신도심에다 5년 미만의 새 아파트가 많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값은 지난해 중소형과 대형 할 것 없이 4천만 원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급등의 원인으로 수도권의 큰손들이 최근 전주의 신도심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아파트가 폭등하면서 전주도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소문이거나 추측일 뿐입니다. 가격 오르는데 진짜 이유 없어요. 꾸준히 매물이 많지 않았었고 가격이 오르면서 더 오르죠. 분명한 건 단기간에 크게 올라 거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만큼 급락할 우려도 크다는 점입니다. 자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지방으로 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금들이 지방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가격 상승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주는 이른바 인기 아파트이더라도 서울과 달리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지 않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에 지난해 100만 명이 가까운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간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실군이 세운 봉황인재학당이 개원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일제의 악행을 꿋꿋이 이겨낸 사람들의 시대상을 살필 수 있는 곳,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지난해 관람객이 9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전국 공립 5대 박물관으로 선정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시민 기증품 포함 모두 2만 7천여 점의 방대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임실군이 세운 봉황인재학당이 개원 3년 차를 맞아 중학생 150명을 선발했습니다. 학년별 3개 반, 모두 9개 반을 개설한 봉황인재학당은 우수대학 출신 강사가 국어와 영어, 수학을 집중 교육합니다. 임실군은 지역 운송조합과 업무 협약을 맺고 버스 2대, 택시 23대를 동원해 학생들의 등 하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남원시가 추진하는 고삿밥상이 올해 경로당 136곳에서 운영됩니다. 고삿밥상은 식사 도우미로 채용된 노인을 경로당에 배치해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 제공으로 고독사 예방과 노인 일자리 참여로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예산 7억 7천만 원을 들여 식사 도우미 노인 2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416억 원을 들여 장기 임대용지 50만 5천 제곱미터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지난해까지 조성된 66만 제곱미터를 포함하면 새만금 장기 임대용지는 모두 116만 5천 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새만금 장기 임대용지는 공시지가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쓸 수 있어 기업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을 추진할 발전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발전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투자를 받아 추진하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9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한 뒤 창출되는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지역발전 상생형 사업입니다. 군산항에서 어청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해수청은 군산항과 어청도를 다니는 120톤 규모의 여객선이 2002년에 건조돼 안전 운항 능력이 떨어지고 내부 시설마저 열악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체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해수청은 60억 원을 들여 250톤급 대체 선박을 건조해 2023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한신당이 진보개혁과 제3지대 통합을 내세우며 어제 국회에서 공식 창당했습니다. 대한신당은 강력한 정치적 경쟁 체계를 구축해
석 달 뒤에 치러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신당에는 유성엽 의원과 김종회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도 여성 후보자에 대한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북에 등록한 예비 후보 27명 가운데 여성은 전주 갑선거구의 김금옥 후보와 김제부안 박정효 후보 등 2명뿐이어서 전체의 7.4% 수준입니다. 또 이들 이외에 거론되는 후보도 현역 조배숙 의원과 박주현 의원뿐이어서 본선 여성 후보도 10%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부설 주차장 개방에 동의하는 학교와 종교시설 등 1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시설 개선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이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